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안녕하세요. 사주 테라피 현암 김호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갑일주 중에 갑자, 갑술, 갑신 세 일주에 2022년 이민년의 신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일주가 궁금하시면은요, 사주 테라피 운세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셔서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특집 영상에서는요, 일주별 유명인사들의 사주를 간단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갑일주의 공통 운세입니다. 내년 이민년은요, 편인의 비견이라는 운이 들어오는데요, 이 운의 특성은 가까운 지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대인관계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대인관계는 대체로 이성이 아니라 동성입니다. 남자분은 남자, 여자분은 여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민년은요, 실속이 없어요. 돈이 이렇게 들어오기보다는 나가는 경우가 많게 돼서요,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내실과 실력을 쌓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해가 됩니다. 자, 내년 이민년은 인이라는 글자가 역마지살의 한 글자이기 때문에요, 변화 이동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변화 이동수가 있는데 이걸 꼭 변화를 하는 것보다는 꼭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민년은요, 지출이 많습니다. 지출이 많아서 자금 관리가 필요해요. 특히 금전거래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해는 돈을 꿔주면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과 이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일주의 신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물운입니다. 이민년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요. 그래서 지출 내역을 좀 체크해야 됩니다. 돈은 쓰려고 버는 건데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도 1년 12달 중에서 재물운이 좋은 달이 있고 나쁜 달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달에는 열심히 벌고 나쁜 달에는 지출을 좀 삼가고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물운이 좋은 달은 4월, 그 다음에 7월, 9월인데요. 사실 7월부터 시작해서 8월, 10월도 나쁜 달이 아닙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갑자일주는 10월까지는 대체로 금전운은 잘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세모 표시한 8월하고 10월에는요, 너무 과잉 돈이 들어오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지출, 이렇게 투자, 사용하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는 달이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돈이 많이 나가는 달인데요, 연초가 많이 나가요. 2월, 3월, 5월입니다. 전반적으로 갑일주들은요, 내년에는 초반 전에 돈이 많이 나가고 중반 이후에 수입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달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애정운입니다. 이민년은 대체로 이성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해는 연애보다는 공부 또는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좀 뒤로 다음으로 좀 미루는 게 낫죠. 그래도 애정운이 좋은 달이 있고 나쁜 달이 있어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애정운이 다르게 흐릅니다. 남자분의 애정이 좋은 달은 4월, 그 다음에 7월, 9월 이런 달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4월, 7월, 9월은 재물운이 좋은 달하고 같아요. 남자에게는 재물운은 여자운하고 같은 걸 보기 때문에 이 4월, 7월, 8월이 같게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쁜 달은 똑같이 2월, 3월, 5월 이런 달은 돈이 나가지만 또 이성, 여성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달에는 만남의 기회를 안 갖고 4월, 7월, 9월에 갖는 게 더 낫겠죠. 자, 이번엔 여성입니다. 여성은 8월, 9월, 11월이 좋은데요, 후반이 더 좋죠. 그리고 2월, 6월은 이런 달에는 이성과 남성과의 관계가 악화가 되거나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런 달에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건강운입니다. 자, 올해는 2월하고 6월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2월에는 심리적인 불안 이런 게 좀 문제가 돼요. 불면증 이런 걸로 좀 고생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달
이민년에는 전체적으로 이 심리 안정을 위한 명상 또 운동 이런 거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6월은 이게 왜 이 안 좋은 달로 체크를 했냐면요. 사실 이런 달에는 업무 일이 많아가지고 과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오라는 글자가 갑자의 자라는 글자하고 이 좌우충이 됩니다. 이렇게 충이 들어오는 달은 건강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특히 시력이라든가 신장계통의 건강에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달에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일주의 유명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선정했습니다. 자, 갑자일주거든요. 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주를 보니까요, 이 재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은 거예요. 이 갑일주는 이 토가 재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란색 무토 이게 편재라는 기운인데요, 큰 재물을 뜻합니다. 자, 사주에서는요, 태어난 날은 본인,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은 아버지, 그 다음에 태어난 연은 조부, 할아버지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무라는 글자는 재물을 뜻하는데요, 이 큰 돈을 뜻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그때부터 재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를 놓고 보면 이 조상이 부자인 사주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갑오일주를 가진 이재용 부회장은요, 사실 굉장히 추진력이 강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요, 내년이 이민년이 55세가 되는데 대운도 이 갑자 대운으로 변해요. 대운이 본인의 일주하고 똑같은 갑자 대운으로 변하다는 거죠. 근데 이 갑자라는 글자는 진신이라고 그럽니다. 진격 앞으로 이런 글자죠. 그래서 아마도 삼성이 내년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22, 23년 이런 해는 돈이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지출이 많이 되는데 아마도 24년 이후 27년 이런 해가 굉장히 수익이 늘어나고 새로운 도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갑자일주인 여러분들께서는요, 마찬가지로 내년 22년 23년 이런 해는 돈이 좀 나가고 투자가 되고 지출이 되겠습니다만은 24년 이후부터는 안정적이고요, 27년부터 한 30년까지 3년은 굉장히 재물운이 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한번 이 사업의 흐름을 한번 맞춰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번에는 갑술일주의 신년 운세 알아볼까요? 자, 갑술일주는요, 이민년이 이 술이라는 글자하고 인이라는 글자가 인옷을 합이라고 합니다. 이거 삼합이라고 그러는데요, 인옷을 삼합인데 이 편인이라는 글자는 문화, 예술, 스포츠 업계에 종사하는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좋은 운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일하는 분들은 의외로 2022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재물운이 좋은 달입니다. 6월, 7월, 9월. 자, 6월부터 시작해서요, 되게 바빠져요. 그래서 실제로 6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는 이렇게 재물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 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나가고 투자되고 이런 달이 2월하고 5월인데요. 이런 달에는 지출 내역을 3월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요.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디다 쓰느냐만 잘 체크하면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애정운을 볼까요? 이민년은 사실 애정운은 잘 풀리는 해가 아닙니다. 이런 해는 경제적인 안정이 우선이죠. 그래서 이런 해는 새로운 만남을 만들기는 좀 쉽지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꼭 아닌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연애나 이런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애정운이 좋은 달이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7월, 9월 이런 달은 상당히 좋은 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달에는 만남의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초반에 2월, 4월, 5월은 이성운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봄에는 좀 업무에 좀 충실하고 이 후반기 7월 이후에 좀 만남의 기회를 만나보는 게 애정운의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분들의 애정운입니다. 8월, 9월, 11월
그러니까 여름 이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직전인 6월, 7월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달에는 기존에 이제 결혼하신 분이라든가 또는 이 연인이 있는 사이에는 6월, 7월에는 많이 다투거나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달에는 좀 말도 조심하고 상대방을 좀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8월 이후부터는 관계가 잘 돼가니까 기존에 연인이 있는 분은 8월 이후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강운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돼요. 특히 사람과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를 확대시키거나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2월, 4월, 6월 이런 달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4월은 갑진이라는 달은 갑술이라는 글자와 간동지충이라고 합니다. 위에 글자는 다 갑인데 밑에가 진술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달에는 아주 내가 신뢰하고 믿는 사람 간에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 간에 등이나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달에는 더욱더 가까운 사람과는 이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만능 엔터테이너 유희열님의 사주를 한번 알아볼까요? 갑술일주시네요. 이 갑술일주는요 대체로 자존심이 좀 강해요. 그리고 돈도 많은 사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분 사주를 이렇게 보니까 물론 가수이면서 작곡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노래보다는 작곡 또는 제작 쪽에 특화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민년은요 이렇게 엔터테이너와 같은 직업에서는 능력 발휘가 돼서 수익이 더 늘어나는 해입니다. 희열님은 내년은 그런 인기를 좀 얻고요 괜찮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인이라는 글자는 비견, 비견은 동료,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이 인이라는 글자가 술과 합의되는 거죠. 술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인재가 영입되는 해가 아니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운도요 55세가 되는 해가 2025년인데요. 그 이후에 재물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2024년 이건 미리 얘기하는 건데 그 해가 갑진년인데요. 그런 해는 좀 조심해야 되는 해인데 그거는 갑진년 직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갑신일주 신년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이 갑신일주는요 내년이 이민년인데 이 신이라는 글자가 인을 만나면은요 이걸 인신충이라고 합니다. 충은 뭐냐면 충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는 사실 조심해야 되는 해입니다. 자, 이런 해는 특히 돈 쓸 일이 많은데 지출 내역을 체크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어디다 쓸 것이냐, 지출 내역이 제대로 된 것이냐 이것을 좀 알아보고 돈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이 좋은 달입니다. 4월이 괜찮네요. 4월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7월, 9월 좋은 달입니다. 그리고 이 연초에 2월하고 3월에는 돈이 나가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달에는 새로운 투자라든가 비용 집행 이런 걸로 쓰면은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 대신 어디다 쓸 것이냐 이거를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애정운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신충이 되면은요 이 신이라는 글자는 이 자리는 배우자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자리가 충이 되면은 기존에 이제 결혼한 분이나 남자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간의 갈등 이런 게 생기거나 또는 기존에 연애하는 사이에 이별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부딪히니까 이게 헤어지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는 애정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그래도 이제 애정운이 좋은 달이 있고 나쁜 달이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달 공통적으로요. 남자나 여자나 2월이 문제가 돼요. 2월. 왜 2월이 문제되냐면 이 인이라는 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민년에 이민월. 더 인이 두 개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달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 좋은 달 4월, 7월, 9월입니다. 재물운하고 같은 달이죠.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달은 2월, 3월. 돈이 나가는 달입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은 좋은 달이 언제냐면 8월, 9월, 그 다음에 11월 이런 달이 이성운이 아주 좋은 달이고요. 2월은 공통적으로 나쁜 달입니다. 그 다음에 6월 이런 달에는
남자에 대해서 잔소리 이런 걸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가 좀 싫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달에는 말을 좀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건강운 보겠습니다. 2월하고 6월인데요. 이 2월 같이 인신충은 역마살이 충돌이 되는 달이기 때문에 이런 달은 반드시 교통사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통사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그러니까 이 갑신일주는 올해는 무조건 교통사고는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몇 월이냐 2월 이런 달에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갑신일주의 예입니다. 자, 요즘에 뜨고 있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인데요. 요즘에 뭐 거의 뉴스마다 매일 뉴스마다 나오고는 있는데 어떤 사주인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일주가 갑신일주인데요. 테슬라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전기 자동차잖아요. 근데 사주에 자동차 글자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신이라는 글자는요, 이른바 이제 역마살인데요. 이 신에다가 위아래로 바퀴를 이렇게 딱 달아놓으면 이게 무슨 자가 됩니까? 자동차 차자가 되죠. 그래서 이 신이라는 글자를 가진 분이 이 자동차 또는 물류, 유통 이런 쪽에 인연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테슬라 CEO는 이 전기자동차 회사의 오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이 돈쓸 많고 금전운 좋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금전적으로 내년이 좀 불리한 해로 봐요. 이 갑일주는.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테슬라 CEO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많이 처분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올해가 이 주식값이 고점인데 내년에 떨어진다 이렇게 예측이 돼서 주식 매각을 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근데 사실 현재 2021년 이 신축년은 굉장히 좋은 해거든요. 내년 2월 이후가 나쁘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파는 게 아닌가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혹시 일론 머스크 씨가 사주를 보고 결정한 게 아닐까요? 자, 갑신일주의 여러분들은요, 내년에는 주식을 같이 파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이런 말은 위험합니다. 테슬라 주식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파는 게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갑신일주가 내년에 다 주식을 팔아라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갑신일주는 내년에 꼭 반드시 신경 쓸 거는 뭐라고요? 교통사고, 안전사고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사주는 치료보다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달은 반드시 신경을 모으고요. 그런 달에는 잘 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주테라피 운세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셔서요. 쿠폰 번호를 2022 신년 운세라고 입력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